오늘은 9월 2일 토요일입니다. 3분기의 마지막 달 9월의 첫 거래일을 맞아서 미국의 증시, 미국 8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높아졌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 당국자가 매파적 발언을 또 이어가면서 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입니다. 연준 당국자가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고 실업률은 아직 낮은 수준을 하면서 찬물을 끼얹었어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독일에서 열린 행사에서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일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말을 하고 고용 증가세가 둔화가 되고 채용 공고도 줄었지만 실업률 3.8%는 아직 낮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전히 긴축 통화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오늘 다우, S&P 500,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조금 떨어졌죠. 다우가 0.33% 상승해서 34,837. S&P 500 0.18% 상승해서 4,515입니다. 나스닥이 아주 조금 떨어졌어요. 0.02% 14,031.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32% 상승해서 3,682입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6일째 연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나스닥이 어제까지만 해도 5일째 상승했는데 오늘은 나스닥이 안타깝게 0.02% 하락해서 5일째 상승해서 마감을 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6일째 상승 중입니다. 또 다우와 S&P 500이 4일 상승했다가 5일째에서 하락을 했죠. 오늘 다시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이번 주에 각각 1.4%, 나스닥은 3.3%씩 상승을 해서 7월 이후에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8월달이 그만큼 더 떨어졌으니까 7월 이후에 가장 큰 주간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2.5% 정도 상승해서 6월 이후 주간 상승폭 중에 또 가장 컸습니다. 오늘 빅테크주들 봅니다. 대장주 애플이죠. 오늘도 0.85% 올랐습니다. 현재 189.46달러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조금씩 올랐습니다. 또 페이스북 모기업이죠. 메타도 오르고 오늘은 알파벳, 테슬라, 엔비디아가 하락했습니다. 알파벳 주가는 0.37% 하락, 또 AI 반도체, 엔비디아도 1.71% 하락해서 나흘 연속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락 중에 테슬라가 가장 크게 5%대로 크게 하락했어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먼저 출시한 새로운 모델 3 차량 가격을 인상을 하자 중국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 거래일보다 5.06% 급락한 245.0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에서 먼저 출시한 모델 3 업데이트 차량 가격을 올렸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테슬라는 전일 중국에서 모델 3 업데이트 차량 가격을 5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테슬라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서 모델 3 신모델의 시작가를 25만 9,900위안, 우리 돈으로 4,730만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종전 가격 23만 1,900위안보다 2만 8,000위안 정도 오른 것입니다. 약 500만 원 이상 오른 것입니다.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스탠다드 버전은 주행거리가 606km, 롱 레인지 버전은 713km라고 소개했습니다. 테슬라가 가격을 인상하자 중국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급부상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중국에서 10만 달러 이상인 고가 모델 자동차 가격을 인하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해당 모델의 가격 인하는 테슬라가 고급 모델에 대한 수요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테슬라는 이번에 완전 자율주행 FSD 완전 자율주행 패키지의 가격을 기존 15,000달러에서 12,000달러로 인하했습니다. 과거 일론 머스크는 FSD 패키지로 인해서 테슬라 차량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테슬라는 이 패키지 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며 완전 자율화가 되면 가격이 10만에서 20만 달러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소폭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런데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의 대형 은행주들은 강세를 보여서 안정감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신규 일자리 봅니다. 예상보다 더 늘었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업률은 2022년 2월 이후 최고치를 또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비농업 신규 고용은 18만 7천 개 증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부가 전망치 17만 개를 웃돌았어요. 직전월인 7월 당시 15만 7천 개, 이거보다도 더 늘었습니다. 이것은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20만 명 이하를 기록한 것이지만 시장의 예상치인 17만 개를 넘어서는 고용 호조인 것입니다. 여가 및 접객 고용 일자리는 4만 개가 늘어나면서 전체 일자리 수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사회보장 관련 고용은 2만 6천 개, 건설업 고용도 2만 2천 개가 늘어났습니다. 반면 운송과 창고업 일자리는 3만 4천 개나 줄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낮게 유지되던 실업률,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실업률은 전처럼 예상치 3.5%보다 상승한 3.8%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202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8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지난달보다 0.2% 오른 33.82달러에 그쳤습니다. 실업자 수는 51만 4천 명이 증가해서 640만 명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많았지만 실업률이 큰 폭으로 올랐고 임금 상승률도 예상보다 낮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향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93%는 연준이 오는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93% 점점 올라가고 있죠, 동결이. 이것은 전날 88%에 비해서 동결 전망이 높아진 것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동결 전망이 80%였는데 80%에서 벌써 93%까지 오른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제조업은 부진한 양상을 이어갔습니다. S&P 글로벌이 집계하는 미국의 지난 8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 PMI 예비치는 47.9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전월치인 49에서 내린 것으로 제조업황이 위축 국면에 머물렀음을 시사합니다. ISM 공급관리협회가 집계한 8월 제조업 PMI도 47.6으로 위축 국면을 보였습니다. ISM 제조업 PMI는 10달 연속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ISM의 제조업 PMI는 전월치 46.4와 월가의 예상치 46.9는 상회했습니다.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93%, 11월 회의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62%, 또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60% 정도로 가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카고 옵션콜에서 변동성 지수죠. 공포지수 VIX는 전장보다 0.48포인트 3.54%나 하락을 해서 지금 완전히 안정권에 13.0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